서울의 증권사에 근무 중인 39세 최정호 씨 가족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증권사에서 트레이딩 업무를 맡고 있었고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또 아내는 피아노 강사로 입시 위주의 과외를 통해 역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또래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급 평생 모은다고 그게 가능할까? 부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었지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서울 집값 때문에 매번 좌절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탄 신도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탄이 이제 강남이나 판교급이 될 거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바로 옆이고 GTX 노선도 곧 뚫린대. 동료들의 열띤 이야기에 정호 씨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탄은 국가가 밀어주는 신도시라며 GTX 신규 산업단지 등 호재를 강조하고 있었죠. 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 동탄이라면 우리도 집을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정호 씨는 지연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동탄 아파트 하나 봤는데 2019년에 6억대였는데 지금 시세가 10억 넘더라.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거야. 지연 씨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무리 아니야? 그리고 동탄에서 출퇴근이 가능할까? 아무리 신도시여도 화성시인데. 하지만 정호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탄은 미래가 보장된 곳이야. 그리고 빨간 버스 타면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GTX도 뚫리고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결국 부부는 동탄 이신도시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소문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단지 동탄에서도 입지가 최고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앞이고 동탄역도 가깝죠. 지금 11억에 계약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 말에 정호 씨의 마음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부부는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빼고 대출 6억, 부모님께 빌린 1억, 그리고 적금까지 털어 간신히 11억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 첫날 정호 씨와 지연 씨는 새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앉아 딸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집이 생겼어. 동탄에서 새 출발이야. 정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 곧 15억은 갈 거야. 잘한 투자야. 여기까지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계약 후 몇 달 동안 동탄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계약한 지 2달 후 정호 씨가 계약한 같은 평형 아파트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벌써 5천만 원 올랐어. 정호 씨는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지연 씨도 점점 안도하며 당신 말대로 잘한 것 같아 라며 웃었습니다. 딸아이는 집 앞 초등학교로 등교했고 단지 내 놀이터와 공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해 겨울 동탄의 부동산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단지의 호가가 무려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정호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지금 시세가 13억이야. 2억 올랐어. 동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역시 동탄이야. 진짜 타이밍 잘 잡았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지연 씨는 SNS에 동탄 호수공원과 카페거리 사진을 올리며 동탄맘의 삶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댓글마다 부럽다, 잘 샀네 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이 상승장의 열기에 정호 씨와 지연 씨는 점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호 씨는 지연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도 좋은 학원 좀 보내보자. 남들은 비싼 영어학원에 음악학원까지 보낸다는데 우린 아직 못 보내주고 있잖아.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자도 적으니까 다른 데서 좀 아끼고 우리 딸 좀 좋은 데로 보내주자. 지연 씨도 동의하며 맞아, 나도 좋은 데 보내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도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자 라고 답했습니다. 당장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 부담을 덮었습니다. 지연 씨는 딸을 위해 고급 영어학원과 음악학원에 등록했고 좋은 옷과 신발도 사주면서 누구보다 잘 키워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틈날 때마다 외식을 즐겼습니다. 집값이 13억까지 갔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거잖아.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가전제품과 가구로 집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TV, 고급 소파, 그리고 시몬스 침대,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늘어났지만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정호 씨는 직장 동료들과 라운딩을 다니며 이제 우리도 이런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 씨는 동탄 맘카페에 가입해 이웃들과 정보를 공유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동탄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던 때랑 비교하면 여기는 천국이야. 지연 씨는 정호 씨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올라가는 호가를 보며 부부는 이 집이 우리 인생을 바꿀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뉴스에서는 거래 절벽, 하락 조정 같은 단어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탄은 다르지. GTX도 곧 뚫리고 삼성전자도 여기 있잖아. 하지만 단지 내 커뮤니티 카페에 불안한 글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84타입 금매 10억 5천만 원에 나왔네요. 괜찮을까요? 호가가 자꾸 내려가는데 다들 어떻게 보세요? 정호 씨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중개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조정받는 중이에요. 동탄은 그래도 버틸 거예요. 기다리시면 다시 오릅니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시간이 흐르자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6천만 원에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11억에 샀는데 이게 뭐야? 지연 씨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찬데 집값까지 떨어지면 어떡해? 2023년 초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호 씨가 계약한 아파트의 같은 평형이 7억 2천만 원의 실제 거래가 등록된 것입니다.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한 가격. 정호 씨는 부동산 앱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하며 이건 금매일 거야. 정상 거래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매물은 점점 늘어났고 호가 시세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7억 그리고 6억 8천. 정호 씨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값 하락은 정호 씨와 지연 씨의 삶을 빠르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장대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과소비의 흔적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딸아이의 각종 학원비, 골프 모임 회비, 늘어난 카드 할부금까지. 대출 이자 220만 원을 포함해 월 고정 지출은 4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호 씨의 월급과 지연 씨의 프리랜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야근을 늘렸지만 회사에서도 실적이 지지부진하며 성과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입시 과외를 더 늘리려 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이 뜸해졌습니다. 인테리어를 너무 과하게 했나? 굳이 저것까지 손댈 필요는 없었는데. 정호 씨는 비싼 가구들과 인테리어를 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딸아이의 학원 하나를 끊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딸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 정호 씨와 지연 씨는 점점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정호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열어 매물을 확인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봄 아파트 가격은 9억 2천만 원까지 약간 회복했지만 여전히 11억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정호 씨는 골프 모임을 그만두고 주말 외식을 줄였습니다. 새로 산 TV는 켜는 일이 드물어졌고 고급 소파는 더 이상 안락하지 않게 느껴졌죠. 지연 씨는 집을 청소하며 로봇 청소기도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었는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과소비와 잘못된 선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2025년 6월 정호 씨는 퇴근길에 동탄역을 지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앱에는 또 다른 급매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9억 3천만 원. 정호 씨가 샀던 가격보다 1억 7천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한 거예요. 예전만큼은 거래가 없어서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더 오를 거예요. 정호 씨는 집에 돌아와 지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집 언제 본전까지 오를까? 지연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우리 이 집에 너무 많은 걸 걸었어. 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부부는 딸아이가 잠든 후 엑셀 시트를 열어 재무 계획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대출 상환 계획을 수정하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정호 씨는 주말 골프 라운딩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돈으로 적금을 더 들었더라면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부동산 앱을 덜 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GTX 개통 소식과 동탄 반등 소식이 들려왔지만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죠. 너무 큰 기대와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샀었다는 것을. 그리고 상승장에서의 자만과 과소비가 그들의 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었다는 것도. 투자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전문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최정호 씨의 이야기는 동탄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겪은 여러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씨는 꿈을 안고 동탄에 뛰어들었지만 상승장의 자만과 과소비 그리고 하락장의 무게는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탄 부동산의 미래 혹은 부동산 투자와 소비 습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